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시죠? 도대체 얘가 예술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진학과 학회장을 했었습니다. 학회장을 하다 보니까 예술대가 10개 과가 있는데 학생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10개 과가 모여서 이제 뭐 학과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상업적인 게 사진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사진이죠? 다 사진입니다.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사진을 안 해도 굶어 죽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대학을 어렵게 공부해서 좀 이제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중대 들어가서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IMF 아시죠? 예, 직방 맞고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해서 경제적인 주체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휴학하고 다니고 졸업했다고 뻥치고 명함 만들어서 영업 뛰면서 프리랜서로 그렇게 해서 졸업했더니 32살이더라고요. 내 인생은 항상 늦는가? 삼수했더니 몇 년 늦었고 졸업했더니 남들보다 한 5년 까먹은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5년 더 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년만 더 살지 뭐, 그러면 남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지나간 과거에 절대 연연하지 않게 됐고요. 그냥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뭐 약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집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이 얼어서 엄마랑 손잡고 지하철에 똥 누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선합니다. 군대에 가서 이렇게 휴가를 나왔더니 엄마랑 할머니랑 인형 눈가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뭐 이런 지금 보면 저는 저희 학원이 삼성전자 이건희가 만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성공한 게 아닌가. 정말 부모님의 찬스가 아예 없었고 정말 발바닥부터 기면서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학원이 그냥 동기부여의 장소 같아요. 옛날에 저 조명 하나 빌리려고 막 어디 가서 형한테 굽신거리고 빌리고 뭐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해서 장비들 갖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지금 먹고 살 정도가 됐으니 사진이 결코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더더욱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앞만 보고 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고 지금도 좋은 날이 오고 있다.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해보자 라는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사진 인구가 점점 줄어요. 아이들이 지금 4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세요? 고3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 몇만 명인지 아세요? 고3? 80만 명, 7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40만 명이에요. 그렇다는 건요, 경쟁률이요, 말도 안 되게 줄었어요. 아이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사진 인구가 더 줄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요, 제가 볼 땐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전 없다고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 더더욱 우리가 경쟁력이 더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몰락하고 있는 사업을 붙들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패션, 뷰티, 뭐 이런 곳이죠. 한 달에 30만 원.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줘요. 진짜 우리나라 1流급 에이전시 같은 데 있죠? 60만 원 이렇게 줘요. 한 달에. 보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 30살까지 버티면 31살에 월 3천, 4천 번대 10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결국엔 친구의 몫이지. 부모님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분야는. 진짜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잖아요. 전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니네 진짜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다, 너네들은. 근데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너네는 감사하라, 부모님한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애들이 넘쳐나는데 너네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곳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 아직도 열정으로 왜 페이를 주냐? 아, 형 퍼스터 씨가 제 밑에서 6, 7년 있었는데 지금도 250 받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애가 최저임금 200만 원 주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긴 뭐가 돼? 네가 많이 주면 되지. 근데 너 원 산삼천 보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좀 그래요. 그들을 두둔할 생각은 저도 사진쟁인데 전혀 없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해보고 싶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친구들한테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빨리 대학을 가야 되긴 하겠지만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169급 삼각형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름모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이요, 너무 많아요. 중간. 이 중간에서 활동해도요, 돈 잘 먹고 잘 삽니다. 요즘 사진 시장 너무 크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잘만 찍어도 월 2, 3천씩 버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진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시대라 전공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전 되게 많이 해요. 전공을 하지 않아도 사진 잘 찍으면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데 니네는 전공을 했어. 근데 적당히 다녀. 먹고 대학생이야.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부모님들 등골만 빨아먹다 졸업하고 놀면 이게 무슨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점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진은요, 사진 영상과로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영상도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대학교 붙으면 영상 편집학원 다녀라.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디 가야 돼요? 저 그린아트 컴퓨터 학원. 그런 데 가라. 얼마예요? 100만 원이다. 비싸다. 해라. 그 기술을 익혀라.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몇 명 다녀요.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선생님 저 표 끊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학원 놀러 오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웨딩, 프로덕트, 제품 사진, 인테리어 사진 뭐 붙이면 다 사진 되는 거죠 다. 자, 동영상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그 KBS, SBS, MBC 방송국 아니면 종편 이쪽에 카메라 촬영 감독 있잖아요. 그쪽도 사진과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물론 학점이 좀 좋아야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올해부터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아예 거의 안 뽑았고 전국에서 KBS 한 명 이렇게 뽑았다가 올해부터 풀렸습니다. 이제 다 나가나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각종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친구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에 이제 공사 그쪽이니까 이런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제 후배가 JTBC 한 명 뽑는데 뽑혔대요. 이번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 MBC 4차까지 가서 떨어지고 JTBC 붙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쪽 분야도 있다. 뭐 뮤직비디오 감독, 촬영 감독 이런 쪽도 분명히 있죠.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위 쇼핑몰 제 후배가 할 거 없어서 졸업하고 쇼핑몰 찍다가 열심히 찍었더니 데이페이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데이페이가 100만 원. 그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100만 원. 지금 100만 원이면 뭐 그렇지만 지금 뭐 100만 원, 150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뛰면서 자기가 조그만 스튜디오 같이 운영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한 분야만 열심히 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입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2020 학년도 입시 결과는요. 저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내신 등급, 이름은 한 글자 가렸습니다. 내신 등급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 친구들은 포폴 제목, 결과 빨간색으로 한 게 합격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붙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두 번째 해였는데요. 두 번째 해에 친구들이 좀 많이 와서 한 30명 정도 했었거든요. 31명이 왔네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31명 중에서 27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87%. 여러분 그 학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검색하다 보면 합격률 뭐 100%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희가 100%가 아닌 이유는요. 원하는 학교만 지원해서 그래요. 합격률 100%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하나도 안 해도요. 제가 대학 붙일 수 있어요. 그런 대학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그 정시 때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애들 보내줘. 애들 보내주면 장학금까지 붙여서 줄게. 떨어진 애들 거기 보내면요. 그냥 대학 다닐 수가 있어요. 합격률 100%는 무조건 맞춥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전화 왔다 얘들아. 절대 가지 마라. 저는 아이들 인생을 갖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disappear, 없어졌는데요. 그 학교 교수가 제 동기였어요. 매번 휴지 주고요. 매번 찾아왔습니다. 한 명도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에 disappear,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6.8등급 중대 합격했고요. 지금 전역할 때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까 저기 과안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보낸 거예요. 아니 저 장례식장에 보낸 저걸 왜 여기 갖고 와. 저 큰 걸 저 어떻게 버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뭐야 저거. 자, 상명대 17명 지원해서요. 11명 붙였습니다. 정원이 18명이에요. 저희가 11명 붙였어요. 이 조그만 학원에서. 근데 이 중에 중대로 딸려가는 데 있겠죠? 자, 상명대 1명 차석했고요. 중대 컷 통과 4명, 5명 중에 4명 합격했습니다. 한 명이 떨어져서요. 쫑파티 때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무조건 난 붙이는데. 그래서 와신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중복 합격자 보면은요, 예, 하나 합격한 애는 46%, 2개 합격한 애 50%, 그 다음에 3개 합격한 애 4% 정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재작년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올킬 다 붙었죠? 다 붙어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경일대, 이때도 이제 학생들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감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성적이 되게 잘 붙였는데 급감해서 놀랐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거의 다 붙었죠? 네, 거의 다 붙었습니다. 중상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중대, 상명대, 중대, 상명대, 중대, 상명대 다 그냥 거의 뭐 중대 떨어지면 무조건 상명대 거의 다 갔죠. 이 친구는 가슴 아픈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컷이 안 나왔습니다. 상명대 못 쳤어요. 내신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중대 하나 쳤는데 중대 컷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이 친구가 다음 연대 다시 도전했거든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 나이가 지금 24인가 25인데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명 지원 중 18명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합격률 90%. 중앙대 합격컷 6명 중 4명 합격했으면 2명이 좀 떨어졌고요. 상명대 2명 수석 합격, 상명대 2명 차석. 상명대 5.8등급 예비 1번 합격, 상명대 15명 중 12명 합격, 18명 중에 또 이렇게 또 쓸었었네요. 중복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는 28%, 2개 합격한 애 39%, 3개 합격한 애 28%, 6개 붙은 애도 있어요. 6개 붙은 애. 그냥 모두 다 붙어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학원에 수업이 없어도요, 여기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제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영진아, 이걸 이렇게 해.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주제가 5번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건요, 굉장히 애들의 충격적인 겁니다.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제 바꿀 때마다 찔찔찔 짜서 울고. 왜 울어? 야, 요게 안 되니까 더 좋은 주제를 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이거라는 거지. 이게 없으면 넌 이걸 못 해. 전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예대 2학년입니다. 자, 다음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빨간 글씨가 좀 많죠. 작년에는 좀 약간 입시 성적이요, 좋지 않았습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16명 지원에 15명 합격했는데요. 한 명은 지금 재수 중이고 검정고시 봤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검정고시가 내신 환출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대, 상명대를 봤는데 중대는 컷탈락했고 상명대도 뭐 내신 환율이 그런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대 지원 7명 중 6명이 컷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작년에 수능이 조금 어려웠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수능 컷이 붙잖아요? 발로 찍어도 갔다. 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사진을 아무리 못 찍어도 성적이 됐으면 작년에 갔고, 그럼 인원이 모자라면 정시에서 더 뽑아서 가지 않았을까? 작년 수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7명 중에 6명이 모조리 수능이 다 안 됐어요. 한 명만 돼서 붙었습니다. 자, 서울예대는 좀 이제 성적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50% 정도 합격을 했고, 내신 8등급짜리가 한 명이 합격해서 어제 잠깐 놀러 왔었네요. 이 친구가 과대하고 있는데. 중복 합격자 이렇게 보면은 그 2개 합격자 20%, 3개 20%, 4개까지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대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촬영 실기의 중요도하고 내신도 20%, 촬영 실기 80%라고 했잖아요. 내신도 좀 봐야 된다. 만약에 내신이 예전처럼 막 5.8등급이 막 6.8등급이 중대에 들어갔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등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잖아요. 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인데도 막 2개 합이 8이 나와.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8. 못해도 한 7은 나와야 좀 더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수능 보시면요, 한 등급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4가 나와야 돼요. 4. 원래. 수능 보기 직전에 4가 나와야지, 한 과목 2, 한 과목 2가 나와야지 3, 3 맞고 6 맞춰서 간다는 거죠. 딱 6등급 맞추면요, 한 과목씩 거의 무조건 밀리더라고요. 수능 때는 극도의 긴장감도 있죠. 수능 날 잘 보는 애들이 극히 적어요. 비슷하게 나오는 게 선방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명대도 18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됐다. 경일대가 사진 영상과하고 이미지 테크놀로지 전공으로 과를 2개 나눠서 올해부터 선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테크놀로지 전공을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과인지 몰라서 다음 주에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 영상과로 저희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시 인원이 계속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예대 찬스를 잡으려고 이제 정시로 넘어오면요, 다른 학교가 좀 많이 뽑질 않아요. 그리고 수능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서울예대랑 개원예대 빼놓고. 근데 수능 점수가 막 8등급 나와. 이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6등급, 6은 찍어야지, 6. 6은 나와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 근데 8 나와. 그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평상시에 좀 공부를 조금 해놨으면 이렇게 좀 해서 한번 5, 6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데 진짜 안 했다고 막 8등급 나와버리면 정시에서 쉽지가 않으니까 그 판단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나중에 내신 성적표 1학기 끝나면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아시겠지만 2학기 때는 출석이 반영이 안 됩니다. 수시 때는. 알고 계시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5점만 하고 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뭐 무슨 학습? 체험 학습? 뭐 이런 거 주로 써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있지 않고 학원으로 자꾸 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엄한 고등학교는 안 빼주죠. 그래서 저 미대 애들하고 같이 행동하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미술대 애들도 2학기 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미술학원 가서 그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학원은 좀 다른 학원과 다르게 저희 상담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인데요. 도전하는 학원이다. 내신이 조금 안 돼도 저희가 붙인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중대, 상명대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과목별로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명의 선생님이 그냥 8명을 몰아서 거의 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과목별로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우리 학원의 영혼, 포트폴리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상명대 촬영실기를 하고 있고, 서울예대 촬영실기는 아까 우리 키 큰 한 선생님 있죠? 그 키 큰 선생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이론 수업은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과목 전부를 또 제가 또 마지막에 다 봅니다. 모의 면접할 때 들어가서 보고 2학기 때 서울예대 촬영실기 할 때도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학원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분리가 돼 있지만 막판에 되면 제가 모두 투입돼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몇 프로 수업을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담만 하고 안 하는 원장 선생님도 계세요. 물론 뭐 주위에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제가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락, 재미난 걸 써놨는데요. 10년 전에 저랑 공부했던 친구가 작년에 결혼식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했고요. 애도 없고요. 그저께 소개팅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35살이 됐네요. 잠깐 가르쳤던 친구가. 예. 그 친구가 이제 프리랜서 PD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저녁에요. 오늘 오프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학생들 말고 졸업생들 지금 해서요. 여기서 오프닝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모두 와서 학교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어차피 사진하는 친구들 인생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사진 선배잖아요. 연결할 거 연결해주고 저도 뭐 최신 정보를 좀 받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더라도요, 저랑 끝이 아닙니다. 계속 연락을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좋은 정보가 저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사진 선배고, 사진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봤는지 저도 경험치상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입시 여러분 상담하러 오실 때 저희가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있죠.
졸업생, 학원 졸업생 만족도 1위는 무조건 우리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이제 각 학원에서 오잖아요. 학원 출신 애들이잖아요, 다. 그럼 이제 학원이 다 까발려지겠죠. 돈을 얼마 받냐는 둥, 어떤 사기를 쳤는지. 이런 게 다 까발려진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저희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저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합격자는 비율이다. 저희 이제 사진과 중에서는 원탑 학원이 있습니다. 대형 학원이라고 하죠. 입시생 80명, 90명 막 그럽니다. 거기서 10명 중대 막 15명 합격. 지원자 50명 중에 15명 합격. 저 같아도 가고 싶어요. 근데 몇 명 지원했는지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는 저희 학원은 자신이 있다.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잘 붙인다라는 자부심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 상담 오셨던 분은 이거 다 그냥 똑같은 PPT입니다. 맞나요? 네,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자, 지금은요, 월 50씩 받고 있습니다. 요 가격은요, 2018년도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인상을 안 했습니다. 왜? 코로나인데 다 힘들고. 자, 그리고 첫 달에는 교재비 포함해서 55만 원 받았고 계속 50만 원씩 가다가 위에는 이제 촬영실기 중대 상명대 보는 친구들이고요. 밑에는 서울예대, 경일대 보는 학생들 이제 표입니다. 이제 중대 상명대부터 보면은 8, 9, 10에는요 학원비가 이제 수시 집중 기간이라서 같은 반 동시에 150만 원씩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주 2회 하는데 횟수가 똑같은데 가격이 오르네요. 이때는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길게는 밤 10시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 날로 쪼개서 하면 좋은데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우선입니다. 사진학원인데요. 공부가 우선이에요. 저도 나름 공부를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애들이 물어보면 계획 보고 짜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부가 중요해요. 정말 모든 애들이 6등급 이내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좀 승부를 좀 걸어보게 내가. 근데 작년에 막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화낼 데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했나? 모르겠어. 수능 출제위원한테 막 화내고 싶어. 근데 올해는 그래도 6등급 이내라 정말로 난 해볼만 하다. 올해 모조리 내가 다 붙여주리라. 모조리 6등급 이내는 붙어봐. 내가 모조리 다 붙여드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 서울예대, 경일대 반도요. 월 150만 원씩 3달간 내게 됩니다. 물론 11월 달 넘어가면서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11월 첫째 주까지 가거든요. 11월 첫째 주까지의 플러스 일주일 학원비도 추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10월 달까지라는 기준을 보면 될 것 같고 주 5회 아니고요. 주 7회일 수 있어요. 얘네는 수능 공부 안 하죠? 2학기 때 내신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저랑 같이 살면 됩니다. 산다고 여기서 뭐 저녁에 집에 안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반 여기 서울예대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린트를 직접 합니다. 학원에서. 그리고 종이도 좀 수입지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교수님들 물어보면 종이도 어쩔 수 없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지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포토샵 일단 인화지 가격이요. 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입지하고 리터칭비 한 장이 인화 한 장 프린트하는데 2만 원, 리터칭 하는데 10,000원이 듭니다. 리터칭은요. 제가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포토샵을 할 줄 알아. 그럼 학생한테 포토샵을 시키겠죠. 그러면 10,000원을 안 받겠죠. 그러면 학생이 리터칭 했다고 그럼 저는 그 사진을 안 볼까요? 무조건 마지막에 제가 다 만집니다. 아무튼 네가 조금이라도 만져. 전 그래요. 그냥 먼지만 지워. 그럼 이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한 장당 3만 원 리터칭까지 포함하면 이 가격 되게 비싸죠. 근데 요 프린트에 요 종이는요. 충무로 가면 한 장당 10만 원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너 이종희 해가지고 충분히 물어보라고. 이 프린트를 얼마냐고. 한 잔 10만 원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많이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부모님은 비싸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한 장당 3만 원 하면 10장이 얼마죠? 30만 원이죠. 근데 학교마다 가면 한 장씩 제출해요. 그럼 한 5장 뽑거든요. 근데요, 서울예대는요, 도장을 다 찍어요. 학교 도장을 다 찍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서울예대 다음 보는 학교에 못 들고 가겠죠. 그럼 한 세트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맥심 60입니다. 맥심 60까지 가요. 맥심.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중대 상명대만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는 서울예대 보는 친구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강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늦게 온 친구들이 있어요. 늦게 온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온 친구에 비해서 수업을 늦으니까 앞에 걸 보강해 줘야 되죠. 그런 수업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동영상 한 편당 5만 원씩 받습니다. 그 사진사 전과목당 25만 원, 디지털 이론 25만 원. 그 암실 포토샵. 늦게 온 우리 서울예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암실 포토샵 수업을 안 했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 저학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 방학하자마자 2주 동안 엄청나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이렇게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일대 같은 데에 지방으로 보러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에 KTX 타고 가도 되는데요. 저희는 전날에 갑니다. 전날에 가서 에어비앤비 빌려가지고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거기 학교 졸업생들이요. 기다려요. 저를 도와주려고. 그 친구들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전. 가끔 놀러 오면 술 사주죠. 그러면서 잔소리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랑 친합니다. 아무튼 거기 숙소에서 자고 먹는 비용까지 1박 2일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여러분 안 남습니다. 인건비가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인건비 없어요. 안 남습니다. 남을까 봐 계속 사줘요. 그런 돈 갖고 장난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계속 사줘요. 애들 토할 정도로 사줍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경일대 같은 경우는 3가지 전형을 다 보면요. 막 겹쳐요. 예전에는요. 4박 5일 애들이랑 저랑 입시 여행을 떠났어요. 입시 여행. 경일대 시험 보고 순천대 갔다가 경일대 다시 왔다가 부산 갔다가 그때 거기 웬 학부모님이 저한테 순천대에서 혹시 부산 경성대에 계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지. 이러니까. 하고 예. 그랬더니 어디 학원이세요? 그 옛날 학원 거기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순천에 사는데 순천대 보는데 제가 여기 학원 다니는데 원장이 순천대인데도 안 왔대. 하면서 수시때 떨어지면 거기 보내겠대. 명함을 달래. 그래서 제발 안 보길 부모님. 명함을 드렸던. 다행히 안 봤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모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기 안 친다. 이런 거 갖고 장난치기 싫고요. 상식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은 상식적인 게 유니크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예,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하는데 아예 없거든요. 왜냐하면 막판에 막 올리죠. 막판 일주일 전에 막 올려요. 30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학원도 있고 포트폴리오 비용을요 그냥 받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받아요. 몇백만 원씩 받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학부모님도 물어봤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용 얼마냐고? 그냥 포트폴리오 비용 없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원래 하는 수업 시간에 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이런 거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과외짜리도 들어오긴 하거든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력도 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작품 보고 다 같이 평가하고 다 같이 해야지 뭔가 늘어나지. 촬영기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 사진 보면서 내가 모자르면 보태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상향 평준화가 저의 목적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요. 전 선장이라고 하거든요. 선장. 배를 탄 선장이고 내가 노를 저어가는데 누가 한 명이 노를 안 지면 우리 배는 몰락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절대 경쟁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명이 안 되면 끌어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엉덩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자,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쓸쓸해요. 저밖에 없어요. 원장 아무도 없어. 중대에 있더라고. 중대. 다른 학원 원장 중대에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어딜 가도 전 되게 잘 보입니다. 그렇죠? 이마가 훤해서. 뭐 부산도 가고 순천도. 근데 거기에 남겨진 자료가 없어. 나 찍어 이러지 않거든요. 나 어느 순간 너무 짜증 나가지고 마케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몇 장 찍었던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 경일대에 갔더니 졸업생이 왔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 보는 장면이에요. 이 학생들이고요. 여기 졸업생들이에요. 이렇게 와서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냥 와서 도와줘요. 이때 여기 3일 동안 있었나? 4일 동안 있었나? 계속 매 바뀌었지 계속. 올 때마다 졸업생들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엔 또 다른 애들 오고 또 어느 해에는 뭐 1, 2, 3, 4학년이 다 와서 1학년이 이론 물어보고 2학년이 뭐 물어보고 4학년은 이론을 모르니까 다 까먹어서 포트폴리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의 진정한 면모가 아닌가. 아무도 못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잔뜩 써놨는데요. 예. 교재와 모든 강의는요. 이렇게 PPT로 키노트로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막 가로 쳐놓고 채우기 하는 학원도 있어요. 받아쓰라고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교재만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교재 너무나 두껍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못 줄이겠어요. 혼자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고요. 대학 가면 진정한 그 교재가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 가서 볼 때 너무 좋다고 전화가 와요. 선생님 이 사진사 진짜 좋은데요. 그거 공부하고 막 에이플 맞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담임제가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이 있다. 그다음에 제가 수업 관여도가 상당히 높다. 결정적으로요. 입시를 하는 선생님들은요. 저희는 시간제 강사가 없습니다. 못 맡깁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선생님들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알 거예요. 아니까 여기 왔겠죠? 그럼 저랑 비슷하겠죠? 그리고 시간제 강사 못 믿어서 못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대학교 지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기의 완성도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 저희 학원은 매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전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식 실기 교육, 촬영 실기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각오. 선생님들 데리고 오세요. 각오 한마디씩.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너무 일찍 끝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명감을 지닌 학원이고요. 공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매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 이제 저도 나름 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1학기 때 외부 강사로 나갑니다. 그럼 거기 이제 주로 아주머니들 교육할 때 굉장히 제가 인기가 높아요. 저 팬클럽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못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서 저한테 어느 분이 많이 들었던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교육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왜요? 그렇게 열정적이니까. 저 지금 이거 한 지 10년 넘었는데요. 저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갖고 있는 열정이 전혀 식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원 졸업 후에 학생들이 항상 찾아오는 곳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때 되게 어렵게 살면서 저한테 어떤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나이 먹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려서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 필요했던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저 선생님한테 가면은 일단 무조건 욕은 먹을 거야. 그렇지만 나의 아픔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괜찮은 해결 방안에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학생들한테 바라는 뭐 그런 것이자 또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이고 싶은 게 저희 학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오 한마디. 자. 네, 저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꼭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생님이자 아주 좋은 인생의 멘토가 또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석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4년 다니면서요 장학금을 한 6,6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쫑파티 때 장학금 특강을 합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돈을 빼먹을 것이냐.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예. 자, 우리 막내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창업 쪽에서 일을 지금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저희 철쌤을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도 되게 멋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4번 전화를 드렸는데 자리가 없다고 맨날 먹고 살 길을 찾고 나갔다가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다 정리하고 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서울예대 촬영식이랑 면접 이런 쪽을 담당을 하면서 더 현실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스튜디오나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아이들한테는 좀 더 현실적인 입시가 서울예대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저는 중요하지만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나? 네, 고등학교 예, 꿈이요 사진학원 선생님이라고 했던 이해가 안 가. 요즘에도 그럽니다. 자기는 꿈을 이뤘대요. 그래서 그 꿈을 더 크게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을 이사했습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이사한 겁니다. 빚이 제일 많아요. 빚이 제일 많아요. 정말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명이 왔으니까 파일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 더 잘 돼 보자. 물론 입시에서 학생 수이 많아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뭐 상업적인 뭐 사진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얘기한 걸로 그 이제 그 다짐을 가름하고 있고요. 자, 혹시 이제 질문사항 있으니까. 올해 여기 학생이 몇 명? 올해요? 저희 지금 20명 있습니다. 20명.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10명, 10명씩 있어요. 중대상명대 10명, 뭐 서울예대 경일대반 10명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명까지 가르쳤습니다. 아까 보셨죠? 굉장히 많이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저는 죄를 짓지 않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학생들 더 받을 거야, 난. 근데 내가 니네한테 소홀하다면 바로 얘기해. 보자고. 내가 소홀하는가, 안 소홀한가. 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규모에는요, 입시만 하면요, 학원이 망해요. 경영적으로 보면. 지금 학생들이 터무니없어요. 전 지금 손가락 빨아야 돼.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유지하려고. 혹시 국비 지원 사업 아시나요? 네, 그런 쪽 전국에 2개 있습니다. 학원이.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은 끝나고 받겠고요. 거기 이제 설문지 있죠, 선생님들. 예, 설문지에 뭔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딱 맞췄다. 2시간 동안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학기 때 이제 뭐 학교 정할 때라든가 그때 찾아오셔서